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18장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거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 전달 중에서도 이 BSL 책에서는 이 몰라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쉘 매스 밸런스에 자주 쓰일 표현이 이제 이 테이블 GNI식과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여기에 D식을 이제 우리가 자유자재로 혼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 토탈 컨벡션 디퓨전을 의미하는 텀들이 되겠죠.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리액션의 종류들에 따라서 이 그 제너레이션 텀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가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쉘 매스 밸런스 안에 주어지는 그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에서는 그렇게 될 거고, 이제 서피스에서 일어나는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은 또 다른 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겠다.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주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멘텀, hit에서와 동일하게 하나의 쉘을 잡아서 한 방향으로 혹은 이제 하나 이상의 방향으로 쓰인 한 그런 쉘 볼륨을 잡아서 거기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물리량, 여기서는 몰과 이제 거기서 생성되는 것을 총 합한 게 0이 된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몰라 플럭스는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할 식으로 이 식이 주어지고, 그래서 유도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픽스 로우 바이너리 디퓨전을 따르는 그런 식. 그다음에 이제 제너레이션 텀이 쉘 밸런스 안에 주어질 때는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피시스 B의 몰라 플럭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직 우리가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가 않은 상태라서 이 녀석의 이제 존재의 의미를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생각보다 난해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리를 했는데요. 또 이제 벨로시티와 그다음 템퍼리처처럼 이 농도가 어떤 특정 구간에서 혹은 이제 특정 포인트에서 주어질 수가 있더라. 제일 간단한, 제일 심플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모멘텀으로 치면 스트레스 텐서가 주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벨로시티의 그레디언트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쉘 모멘텀 밸런스에서 타우가 주어졌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주어졌다는 거와 동일한 얘기고요. 앞에 있는 상수들은 다 컨스턴트하니까. 그 다음 우리가 저기 이 쉘 에너지 밸런스에서 컨덕션 플럭스가 어디 서피스에서 픽스가 돼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템퍼리처의 그레디언트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여기 매스에서는, 몰에서는 이 플럭스가 어떤 포인트에서 주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제 컨벡션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로 이게 C가 돼야 되겠죠. X가 나오려면, 그죠? 로가 나올 거면 저기 오메가가 나오던지 그러면 되겠죠. 그레디언트가,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물리량 자체가 다이렉트하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물리량이 분포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솔리드 플루이드 인터페이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똑같이 이 뉴턴스 로우 쿨링처럼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 또한 어쨌든 얘도 피지컬 프로퍼티니까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일 거고, 혹은 이제 이렇게 갔듯이 여기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여기 더 명시할 필요조차 없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죠? 컨센트레이션이 이게 디스크립트 할 수는 없겠죠.
무슨 저기 그 퀀텀 미케닉스도 아니고, 그죠? 컨티뉴어스한 포인트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리고 웬만해서는 플루이드의 벌크에서는 컨센트레이션이 일정할 확률이 높죠. 보통은 스테디 스테이트에다가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게 믹싱을 해주면, 근데 이제 서피스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대충 이런 식으로 리니어 플랫을 한 게 이제 템퍼리처에서 뉴턴스 로우 오브 쿨링이었어요. 그죠? 자, 비슷하게 우리 매스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하기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름이 없죠. 아날로그 투 더 뉴턴스 로우 오브 쿨링이래요. 그죠?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추측컨대 뉴턴스 로우 오브 쿨링을 여기서도 적용해 봤더니 얼추 맞았다라는 그런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KC를 매스 트랜스포 코에피션 뭐 델타 T는 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뭐 하나는 벌크 컨센트레이션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제너레이션 텀 또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활약을 할 수가 있는데,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에서 이스페셜리 어떤 특정 서피스에서 그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같이 들여다볼 문제는 지난번에 또 잠깐 간단히 우리가 한번 같이 본 케이스인데, 자, diffusion through a stagnant gas film이라는 상황이에요. evaporating liquid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어떤 상황이냐면 liquid A가 evaporating into the gas B, 여기 가스는 mostly B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가 리퀴드인데 보일링 포인트가 무한대가 아닌 이상에는 증발을 하겠죠. 증발을 하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증발을 하는 포션이 반드시 존재하고, 이퀄리브리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퀄리브리움 서머다이나믹스적으로는, 그런데 그 서머다이나믹스에 의하면 얘는 반드시 어떤 포션은 자기들끼리의 인력을 끊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키네틱스적으로 들여다보면 밖으로 나온 녀석의 농도가 여기보다 높죠. 그러니까 얘는 퍼져나가야 돼요. 또 나오면. 우린 지금 퍼져나가는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베이퍼 프레셔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자, 근데 이게 그렇게 볼러탈하지는 않아서 이게 아무리 이베포레이팅을 해봐야 이 Z가 변화하지는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의 프레셔와 템퍼리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가스 A and B는 아이디얼이다. 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서 이 세 개가 세트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아이디얼 가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 반사적으로 우리가 이 릴레이션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시스템에서 프레셔랑 템퍼리처가 고정이 돼 있대요. 그지? 게다가 이게 안 변한대. 레벨이. 이게 막 확확 변하면 전체 시스템의 볼륨이 바뀌는 거거든. 근데 가스의 볼륨도 일정하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데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 전체 토탈 컨센트레이션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는 스테이셔너리하고 인솔러블하다. 자, 우리가 이 워딩을 수학적인 용어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 무슨 말이냐면 bulk motion of fluid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insoluble in A. 근데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그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insoluble A. 그러니까 B가 여기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고.
있고, 자, no radial dependence. 이게 이제 이 R 방향으로는 디펜던시가 없다. only 이제 Z 방향으로만 디펜던시가 있다. 자, 이 5번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런 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 벽 근처에는 뭐 플루이드 미케닉스적인 드래깅 포스 같은 게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승천을 할 때 이게 이제 이 가운데서 올라가는 애랑 벽 옆에서 올라가는 애가 받는 저항도가 조금 다를 거거든. 그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리퀴드가 무빙을 하는 거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왜냐면 노슬립도 적용이 돼야 되고 뭐 벨로시티가 엄청나게 달라질 텐데 가스는 비스코시티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드래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리퀴드 가스 인터페이스 여기입니다. 아 여기죠. 리퀴드 가스 인터페이스에서 몰 프랙션 is given by, 자 XA의 몰 프랙션은 고정이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이벤트는 A가 이베포레이션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A가 이베포레이션 하는 정도는 물질이 정해지면 픽스가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물질의 베이퍼 프레셔에 밖에 의존을 안 하거든. 압력과 온도에도 의존하지만 그건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게 게다가 아이디얼 가스라고 했고, 여러분 피지컬 케미스트리를 떠올려 보세요. 가스 A와 B가 아이디얼이다. 가스 A와 B가 아이디얼이다. 그러면 리퀴드 믹스처 A, B는 아이디얼입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가스 A, B가 아이디얼이래. 그럼 얘를 압력을 쫙 해가지고 리퀴드를 만들었어. 물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입니까? 자, 아이디얼 가스와 아이디얼 믹스처의 데피니션을 알아야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심플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정도 대답은 상식선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이디얼 가스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그렇죠. 인터랙션, 그러니까 키워드를 얘기를 했는데 찬영이가 보자. 내가 여러분들을 오래 겪어보니까 다 아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목을 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아이디얼 가스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죠? 알고 있는 대로. 뭐 이게 정의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답이 딱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네가 알고 있는 아이디얼 가스가 뭔가? 완전 한성 충돌을 하고 서로 인터랙션이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 이제 몰레큘러 인터랙션이 없는 가스들이죠. 몰레큘러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완전 탄성 충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인터랙션이 있으면 충돌하는 순간 뭔가 에너지 분산이 생길 수가 있거든, 힘이. 그러면 자, 아이디얼 믹스처의 정의는 찬양아, 지난번 수업에 네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지? 아이디얼 리퀴드가 뭐 어떻게 정의가 되죠?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뭐가 뭘 포함하는 겁니까? 이게 아이디얼 가스가 되면 자동적으로 아이디얼 리퀴드 믹스처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파티클의 인터랙션이 아예 없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AA, BB, AB 인터랙션이 같겠죠. 다 0일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은 아이디얼 리퀴드라는 얘기가 없는데 하는 순간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그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가스 AB가 아이디얼이라는 순간에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죠? 리퀴드 믹스처는 이미 아이디얼인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아이디얼 리퀴드 믹스처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아이디얼 리퀴드 믹스처는 찬영이가 얘기를 한 것도 올바른 정의지만 또 다른 얘기로는 그 저기 무슨 법칙이죠? 그게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리퀴드 페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라울의 법칙 PA는 XA P 토탈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PA라는 거는 우리 시스템 전체에 다 다를 거거든, 이게, 그지? 왜냐하면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저게 딱 저 인터페이스에서는 고정이 돼 있어요. 뭘로? A의 증기압으로 여기서는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를 떠나버리면 그거보다 압력이 낮아지겠지. 그럼 라울의 법칙도 성립하고 저 포지션 at Z equal X Z 뭐야? Z1에서는 P가 A 베이퍼 프레셔로 주어지니까 여기서의 우리가 X의 몰 프랙션을 XA1이라고 디파인을 그냥 하면 되겠죠. 포지션 1이니까. 그럼 토탈 프레셔는 고정이 돼 있다 그랬거든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의 몰 프랙션을 우리가 어떻게 유출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 1번이 이미 주어진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지컬 케미스트리적 지식이 있어야 지금 밥을 먹으라고 차려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떠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치? 1번을 준 건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XA는 베이퍼 프레셔를 토탈 프레셔로 나눠준 거다. 아, 이게 언제? 원에서. 자, 바운더리 컨디션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은 보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꼬우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이 위에는, 즉 Z equal Z2에서는 그냥 몰 프랙션이 XA2로 주어진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설명을 했지만 이 위에는 A와 B의 몰 프랙션이 일정한 벌크 스트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여기로 도달하는 순간 그 흐름에 탑승해서 거기에 몰 프랙션으로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A가 굉장히 다일루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자, 여러분 오랜만에 쉘 밸런스 단원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전달 2 시작하고 처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닌가? 폴스트 내추럴 컨벡션도 우리가 쉘 에너지 밸런스 단원에 있었죠. 그때 하긴 했으니까 꽤 오래된 얘기인데 내가 처음에 쉘 모멘텀 밸런스 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쉘 밸런스는 그 핵심은 똑같아요. 그 스텝이 1번부터 10번까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유출할 게 쉘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번이 쉘 잡아야 되는데, 쉘 잡을 때 제일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쓰인 한 쉘을 잡을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이쪽으로 쓰인 한 쉘을 잡을 필요가 지금 없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쓰인 한 쉘을 잡을 것이냐만 정하면, 그러니까 첫 단추를 깨는 거고 거의 한 50%가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개념인데 왜 이쪽으로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방향으로 쓰인 한 쉘을 잡아야 돼요? 뭐라고? 그러니까 Z 방향이 답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쓰인 한 쉘을 잡아야 돼요? 그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피지컬 프로퍼티가 공간상의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갖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컨센트레이션의 그레디언트가 없고 이건 우리가 지금 그 미분 방정식이 필요가 없는 구간이고 이쪽으로는 그레디언트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C난 쉘을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게 양방향으로 그럼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쉘까지 잡아봤어요? 두 방향으로 C난 쉘도 잡았었죠. 그게 뭐 어떤 이런 막대기 같은 게 있었었어요. 그 저기 워셔 같은 거를 우리가 했었죠. 포스트 컨벡션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쉘을 잡는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우리 시스템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Z 방향으로의 디펜던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잡으면 되고 매스 밸런스는 굉장히 간단하죠. 매스 인앤아웃과 제너레이션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우리가 토털 몰라 플럭스로 이미 다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자 다시 어게인 그 플럭스의 단위는 프로퍼티를 에어리어와 타임으로 나눈 거고 여기 박스의 단위는 레이시예요. 그냥 레이. 그럼 프로퍼티를 타임으로 나눈 게 되려면 역시 늘 했듯이 우리가 여기 에어리어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 서피스에 에어리어를 곱하고 그럼 Z 플러스 델타 Z에서 나가고 Z에서 들어오고 자 그 다음 이제 제너레이션인데 우리 시스템에서 제너레이션 텀이 뭘까요? 없겠지. 좀 호모지니어스하게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미분 방정식을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만들면 되죠? 델타 Z를 양변에 나눠줘도 되잖아요. 안 나눠줘도 되고 나눠줘도 돼요. 그죠? 우변이 0이니까.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만들면 굉장히 심플하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한 스텝 한 4번까지 온 거거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우리가? 뭐 여기선 선택지가 2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저기 질문을 그건 고려를 안 하고 했는데 자 1번은 이런 혹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걸 적분을 하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부터 그지? 그 두 번째는 이 NA를 뭔가 우리가 풀었을 수가 있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법은 뭐죠? 그지? 그렇게 했었지.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게 에너지 플럭스 벡터 E 그걸 우리가 직접 적분한 적은 한 번도 없지. 그지? 근데 왜 그럴까? 그걸 적분을 하면 에너지 플럭스 벡터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거든. 적분 상수가 반드시 나오니까. 근데 바운더리 컨디션은 그 토털 플럭스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컨덕션 따로 컨벡션 따로 그렇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이걸 분해해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NaZ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게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근데 이게 이것만 보면 간단할 것 같지만 여기에 NB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결론만 말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NB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게 결국은 뭘로 바뀌냐면 여기 있나? 그러니까 저기 NA가 자 여기 디퓨전은 똑같다고 치고 여기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나? CA가 돼야 되겠네. 그치? CA 맞죠? CA. 그러면 NB는 CB 자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몰일 때는 이렇고 뭐 매스일 때는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걸 써도 되는데 왜 이걸 쓰느냐 하는 생각 우선 들 수 있고, 뭐 물론 얘를 저렇게 펼쳐 놓은 거는 픽스로우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문제는 왜 얘를 저런 식으로 쓰냐는 거지. 이런 식으로 왜 이걸 그대로 안 쓰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 요놈, 그 다음 요놈, 얘를 우리가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모멘텀 밸런스부터 세워가지고 그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구해야 되거든. 그지? 근데 그거를 우리 스태그넌트 가스 필름에서 이거를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할 수가 없단 말이지. 어떤 지금 포스트 컨벡션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주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애초에 구할 수가 없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돌아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 이 텀을. 그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가 그냥 딱 떨어지면 우리가 얘를 구해서 얘를 구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구할 거고 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생긴 문제.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에서 주어진 어슌션과 바운더리 컨디션만으로 우리가 이걸 없앨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이제 매우 작다고 가정을 하고 무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스태그넌트 B이기 때문에 얘를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될 문제인 게, 이게 그러니까 스태그넌트 가스 B,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라지 N은 토탈 플럭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라지 N을 우리가 0으로 본다는 얘기는 B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일까? 왜냐하면 뭐 물론 아주 작을 수는 있지. 근데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이 아직 그렇게까지 디플리 생각을 안 해봐서 이 컨트러딕션을 느끼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스템에서 A의 디퓨전은 명확하게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A의 디퓨전은 A가 얘는 0이 아니라고, 얘는 이 방향으로 분명히 존재해요. 그죠? 그죠? 그런데 P 자, 요렇단 얘기인데, 우리가 또 배운 게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DAB equal DBA라는 걸 증명을 했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수학을 얻었었냐면은, 그 전에 얘가 일단 0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거든. 그지? 어떤 값이 있다. 그 말인즉슨 얘가 0이라는 얘기일까요? 얘는 애초에 얘가 0이 아닌 이상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증명할 때 봤지만 JA 이게 0이 돼야 되거든. 상대적인 거니까. 그치? 디퓨전이.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A가 여기서부터 1로 디퓨전이 돼가면 B는 반드시 똑같은 양으로 여기서부터 1로 디퓨전이 돼야 돼요. 그지? 대칭적으로.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란 얘기거든. 그지? 그런데도 우리는 스태그넌트 가스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서 이걸 없애버릴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를
0이라고 보자는 거거든. 그지? 근데 이 말이 이 텀하고 이 텀이 아주 작을 것이기 때문에 0으로 보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왜냐하면 이 값은 분명히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값은 시그니피컨트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얘는 그거와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0이라는 거지, 사실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우리가 방향을 알고 있지. A는 아래에서 위로 분명히 올라가고 있어요. 디퓨전으로. 그러면 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야 돼요. 그지?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0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서밖에 성립이 될 수가 없냐면은 얘가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 더한 게 0이 될 수가 있지.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스가 토털리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벌크 모션을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텀이 B가 위에서 밑으로 디퓨전 되는 걸 캔슬 시키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걸 그냥 오버럴리 봐서 토털 B의 움직임은 0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B가 역학적으로는 정지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체 흐름으로는 올라가지만 다시 디퓨전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거든. 그거의 넷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모순이 해결이 되죠. 얘가 0이 아니면서 얘가 0일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니까 그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Z1, Z2인데 이게 Z1에서는 XA가 XA2보다 커야 되고 Z2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고 B로 보면 XB1은 XB2보다 작거든. 그지? 무슨 말이냐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있다는 얘기거든. 영이 아니란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존재를 하되 전체가 0이 될 수 있는 거는 벌크 모션이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드라이빙 포스는 얘가 디퓨전이 되면서 전체를 끌고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어슌션이 뭐였냐면 B가 여기 절대 녹지 않는다는 어슌션. B가 여기 녹아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오면서 얘가 여기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거든. 근데 B는 여기서 절대로 녹아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정지해야 돼. 디퓨전 되면서. 그러면 여기 계속 쌓일 거 아니야. 디퓨전 되기만 하면. 근데 그거를 벌크 모션이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B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걸 0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잘 이해를 해요. 예? 그러니까 계면의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서 B는 거기에 녹아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가 다 만족이 되려면 이럴 시스템이 갖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다양한 시스템에서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핵심이 돼요. 얘를 우리가 0으로 못 보내면 쉽게 말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쉘 모멘텀 밸런스를 해서 그 안에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건데 우리가 쉘 매스 밸런스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얘만 잘 처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아까도 봤듯이 미분 방식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거 그냥 대입해서 몇 번 적분만 하면 끝나요. 그 수식적인 아날리틱한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기억해 두면 좋은 게 얘는 항상 0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할 일은 뭐겠어? 얘가 왜 0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기술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픽스를 시키면 안 되겠네. 제가 0이 아닐 때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 내가 아직 잘 다 보지를 않아가지고 우선 한번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NA라는 거는 이걸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개운하죠. 우리가 이걸 없애고 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여기 넣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자, 얘는 이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기 전에 살짝 더 튜닝을 하는 게 이 릴레이션 여러분, 이건 특별한 거 아니죠. 여기 넘겨가지고, 그죠? NA로 묶어내서 이거 나눠준 거예요. 그죠? 자, 요걸 넣을 거예요. 요거를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그러면 그 전에 또 여기 이거 그레디언트를 우리 시스템에 적용시키면 DZ의 성분만 남겠죠. 이 어펜딕스에 있는데 뭐 볼 필요도 없겠지. 그 세 방향으로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 미분 방정식에 넣을 거거든. 미분 방정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거였기 때문에. 왜 웃어? 왜 뭐 잘못됐나? 어려운 것 같아서? 이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거 그냥 아주 리니얼리 두 번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까지 여러분들 폴스 컨벡션 이런 때 했던 거 생각해봐. 아니 이거는 그냥 이거 두 번 그려가지고 적분상수 두 개 나오는 거,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 넣어서 몇 줄 적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그지? 오랜만에 보니까 어려워 보이나 보네. 자, 뭐가 달라졌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어쓰션이 들어가는 게 얘가 이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디퓨지비티는 고정이 돼 있다고 했어. 그럼 얘는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돼. 아까 하고 들어갔죠. 우리 아이디얼 게스에서는 토털 컨센트레이션이 변하지 않죠.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둘 다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고 빠져나온 거를 나눠버리면 없어지겠지. 그지? 맞아요? 네. 그럼 결국 핵심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을. 자, 우선 한번 간단하게 적분을 하면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선택지가 나눠질 수가 있는 게 아니지. 보통 여러분들 공업수학 다 들었잖아. 이 단계에서 보통은 적분을 한 번 더 하지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진 않죠. 그지?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적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게 나오겠죠. ln이니까. 마이너스 붙죠. 여기 이게 ln fx를 적분하는 꼴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냐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이 함수를 이런 형태다라고 적분상수를 치환을 할 거거든. 아니, 적분상수를 이렇게 서브스티튜트를 할 거거든. 서브스티튜트가 치환이구나.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이대로 여기서 적분상수를 넣어버리면 이게 적분상수를 넣으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으면 그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주어지게 돼요. 굉장히 다루기가 곤란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런 식으로 이거 봐봐. 이거 여기 대입하면 이거 성립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면 자동적으로 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 이런 형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규칙이 있네. C1은 ln K1이고 C2는 마이너스 ln K2예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는 이걸 풀면 돼요. 이걸 풀면. 자, 요걸 풀면 되는데 바운더리 컨디션 뭐가 주어졌었냐면은 이 수면에서 x의 몰 프랙션은 A1이었고 그다음 이제 그 제일 위에 그 튜블런트와의 인터페이스에서는 x가 A2로 주어져 있었다. 사실은 x는 A1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토털 P분의 P A 베이퍼로 치환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는. 자, 이거를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넣으면 되거든. 자,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을 저기 위에 넣으면 우선 답을 보지 말죠. 지금은 저기 넣으면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겠지 우리가. 그치? 두 번째 거 넣으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K1은 구했고 그럼 K1 구했으니까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에 대입하면 K2가 나오겠지. 그래서 저기 이 둘식 중에 어디 대입할까? 이 위에 거에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Z2 마이너스 Z1이 마이너스 Z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K1 구했고 K2 구했으니까 우린 C1하고 C2를 구한 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뭐 C1하고 C2를 사실은 구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이걸 다이렉틀리 여기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이 프로파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요게 나옵니까? 지금 K1 자리에 요걸 넣으면 우선 이게 나오겠지. 이까지가. 그죠? 그러면 K2는 여기 이게 곱해져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G1이 달라붙겠죠. 거기다가. 그지?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in terms of XA로 표현이 된 건데 우리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1-XA가 뭐죠? XB. 얘는 XB1. 얘는 XB2. 얘는 XB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훨씬 심플하죠. 앞에 거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걸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 또 뭘 할 거냐면 이제 늘 했듯이 또 평균 농도, 그다음 플럭스 그런 걸 이제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부터 조금 수식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평균은 다시 개념부터 정립을 하면 XB의 에버리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XB1이 있는 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게 존재하면 그냥 평균을 XB1으로 나눈 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드 된 단위가 없는. 원래 단위는 없지만. 이게 왜 붙어 있냐면은 이거 전체를 적분하려고 그래. 얘를 굳이 우리가 없앨 이유가 없어서. 그치? 얘는 컨스턴트니까 지금 보면 변수는 얘랑 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얘는 다 컨스턴트거든. 그다음 얘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인테그랄 하면 얘는 그냥 앞으로 안전하게 빼서 그냥 상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있는 거야.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그럼 이 전체를 적분을 해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개념이 결국 선적분을 한 걸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닛 볼륨 당인데 우리가 레디얼 디펜던시랑 세타 디펜던시는 없으니까 그거는 어차피 여기에서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하면 이게 XB2가 돼야 돼요. 여기가.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 썼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놈이 이거거든. 지수승. 그러니까 얘는 좌변인데 여기는 우변을 쓴 거야. 그지? 그 우변을 쓰고 그 지수승이 복잡하니까 이거를 여기 그 하나로 치환을 한 거예요. 분자 쪽 적분 그 구간으로 아 여기 콜레스판딩하게 바꿔주면 될 거예요. 책에는 뭐라고 돼 있는 거야? 01 지금 바꾸지. 01 맞나? 한번 생각해 보자. 01 맞아요? 네, 맞습니다. Z 이꼴 Z1일 때 얘는 0이 되겠죠. Z 이꼴 Z2일 때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얘를 적분을 하면 이걸 적분한 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뭐 간단한 저기 산수인데 여러분들이 지수함수 적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이건가? 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아니라 지금 y는 a의 fx 꼴이거든.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얘를 지금 얘에 대해서 적분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나와요? 아니 미분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얘를. 맞지? 네. 그러니까 지금 얘를 적분한 거는 이게 되는 거겠지.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수함수의 적분이라는 게 선뜻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미분을 해놓고, 왜냐하면 미분해도 이게 폼이 안 바뀌거든. 그 미분을 먼저 해놓고 이걸 역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니까 얘를 적분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구간은 0부터 1까지 우리가 정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B는 결론적으로 자 이런 값을 갖습니다. 이런 값을. 자, 왜냐하면 1 넣으면 뭐예요? 1 넣으면 이게 1이니까 당연히 그냥 xb1분의 xb2가 나올 거고, 0 넣으면 1이 나오겠죠. 그러면 xb2분의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xb1분의 xb2 마이너스 1이 분자가 그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xb1분의 xb2 마이너스 xb1으로 주어지겠죠. 네. 그러면 얘가 어디 갔냐면 얘가 사실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놈이 있어야 되는데 요 놈이 아까 우리가 안 적었거든. 좌변의 분모가 양변의 x비율 곱한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어쨌든 xb1은 그런 연유로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알 거예요. 일단 저기 답이 맞는지를 한번 볼까? 그지?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요게 여러분들 저기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이런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왜 이게 산술 평균은 아닐 거 아니야. 저걸 뭐라고 불러요? 혹시 안 배웠나 이런 건? 이거를 로가리드믹 민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 안 배우나? 아니, 산술 평균, 뭐 기하 평균, 로그 평균 이런 거 아니에요? 정석에? 아, 그래요? 아니, 기억이 안 나서 그럼 아니겠지. 보자. 자, 이거 처음 봐요, 그럼? 네. 공업 수학에 안 나와요? 네. 공업 수학은 뭐 하는 거지, 그럼? 자, 이걸 우리가 로가리드믹 민이라고 합니다. 로가리드믹 민.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하죠. 모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x나 y 중에 하나가 0이면 전체 값이 0이 되고, x와 y가 같으면, 지금 이게 x나 y 중에 하나만 0이어도 이게 디파인이 안 되죠. ln 함수에서. 그래서 그 따로 우리가 구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x와 y가 같아도 디파인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도 이때는 x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두 변수의 차이와 두 변수의 차이를 ln 함수의 차이로 나눠준 거, 이걸 우리가 로가리드믹 민이라고 한다는 거죠.
로가리즘인.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매스 트랜스퍼에서 왕왕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되고, 저기 그다음 이제 몰라 플럭스, 서피스에서의 몰라 플럭스 우리가 좀 많이 가야 되는데 오늘 저기 수업을 조금 빨리 끝낼게요. 여기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